의석을 정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신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을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차홍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6년 주요 사업은 신규 사업 1건, 계속 사업 20건입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1번 신규 사업으로 수산면 오트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로 추진하는 수산면 오트리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농촌의 낙후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동체 문화 복원과 휴먼 케어를 결합한 주민 주도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2029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26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재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번 계속 사업으로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의 연속성과 확산을 위해 광진 아파트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지구 유형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존 4개 권역, 역세권, 서부동, 청전동 A지역,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이후 차기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주택보증공사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실행력 있는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5번 제천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체험하우스의 건립과 중심상권 특화가로 조성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및 도시 경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생 사업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번 서부동 도시재생 사업은 서부동 어울림센터와 서부시장 프로그램 주차장 조성으로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재생 사업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 청전동 A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청전 이음빌리지 건립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의 주거지 정비와 보행 환경 개선을 병행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번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중심의 지역특화 재생사업으로 아트 뮤지엄, 콘텐츠 창작소, 미디어 특화가로 조성을 통해 스마트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권역을 제천 도시 재생의 상징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한수면 덕곡, 석창리, 봉양은 마곡리, 화산동 19통, 장락동 타반마을 등 농촌과 도심 취약지를 대상으로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개선과 마을회 간 리모델링, 위험시설 정비를 추진합니다. 주민 참여형 휴먼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기반 시설 정비를 넘어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도시계획팀 소관 3으로 공공정책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적 타당성 사전 검토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집행관리, 정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해 계획적이고 투명한 도시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토이용 정보체계 DB를 최신화하여 시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전대로 대제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청전대로 초록길 광장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간 1.1km의 지중화 사업을 통해
가공 정선을 전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의 거리 경관조명 정비 사업을 통해 경관조명 활성화로 야간에도 활력이 넘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원도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 디자인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장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거는 내용이 그 실무와 가까운 내용이라 혹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팀장님들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 24페이지의 원도심 활성화 문화거리 이 경관 조명 부분인데요. 그 이게 지난 9월에 추경에 저희가 실시 설계 그 반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대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실시 설계까지 반영된 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국장님 괜찮으시다면 요거 담당 팀장님께 제가 답변을 좀 들어도 괜찮을까요? 예. 예,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예, 그 이거 그 사전 회의할 때 저희가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처음 설치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게 계속 꺼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시 설계에서 이 원인을 파악하고 이걸 제대로 잡아보려고 한다고 해서 실시 설계 용역비를 세워줬던 거거든요. 요거 원인은 파악이 된 건가요? 그럼 아직 원인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그 미정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경관 조명으로 예산액을 3억 4,500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요거 경관 조명 다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있는 조명. 그렇죠. 그러면 그 수로 조명에 대한 그 꺼져 있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꺼져 있었던 게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그치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부터 접수됐던 민원들 있잖아요. 그거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다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의림동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 주요 사업 내용에 보면요. 맨 아래 지자체 사업에서 쉐어하우스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네, 보셨나요? 네네. 네.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두 개소 중에서 한 개소는 신축을 하고 한 개소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고 지금 철거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주민분들이 반대로 인해서 이 두 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그 굉장히 막 그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전혀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했고 또 이 지금 현재로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주차장 사용은 또 언제까지 해야지 되는 거며 또 앞으로 주민분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이 쉐어하우스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예, 지금 이 쉐어 하우스라는 데 대한 주민에 대한 이제 이해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주민분들하고 계속 설명을 하면서 그 이해를 좀 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래도 주민분들이 이 쉐어 하우스에 대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거는 그 사업 중에서 우선은 철거한 상태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국토교통부 이 사업 주관 그 상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계획을 주민 의견을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나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게 혹시 언제쯤일까요?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서 어떤 방향을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능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주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강제동 유수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강제동 895번지 일원에 90년의 노회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 현재 실시 설계 운영을 마치고 충청북도와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제천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시민들의 야간 택시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야간 시간 시민의 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교통정보센터 보안장비 구입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스템에 대한 외부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정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장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5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이 어려운 보행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7,600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도심권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 강화하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힘쓰겠습니다. 6번 시골마을 행보택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행 대수는 10대이며 대상 주민은 45개 마을 424세대 853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 마을 발굴과 운송 사업자 확대 모집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제2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영세 사업자의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요약을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충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약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번 제천역 주차타워 및 13번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제천역과 남천동 일원 주차 환경 개선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 향상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 200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겠습니다. 제천역 주차타워는 2026년 상반기 중 충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남천동 주차타워는 금년도 12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 10월 중 시설 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14번 작은 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영천동, 중앙로 2가, 남천동, 서부동 주차장은 2026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주차장 조성 요청 다수 민원이 접수된 대량동, 신백동 주차장은 2026년 상반기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16번 버스 정보 시스템 노후 현장 장비 교체입니다. 총 사업비 5억 100만 원으로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정류장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및 시내버스 LED 전광판을 교체하여 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1번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에게 기존 특장차 2회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증 보행 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가 청풍호 콜로 제천시 관내 이동을 위한 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연중 무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소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이 그 페이지 5페이지 강제동 유수지 공영 네. 주차장 조성 사업 여쭤볼게요. 네. 이거 저희 여러 번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직 착공도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지금 그 여성가족과의 실설계가 10월달에 완료됐고요. 저희들과 병행해서 저희들도 11월달에 하는데 이제 사업 계획이 그 180면에서 120면까지 120면을 90면으로 하면서 도에 이 사업 계획 도비가 전환 사업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그거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그게 완료되면 곧바로 그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이제 기초 공사를 기반 그 유수 용량을 유지해야 되는 그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서 2027년도 3월달에 이제 그 여성가족과의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후 저희들이 그 부대 공사로 해서 주차장 조정을 하면 저희들은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미뤄졌잖아요. 22년 이후로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여파로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그 건축 자재의 단가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22년 저희가 당초 잡았던 예산액과 그 26년 저희가 현재 그 이게 그 심사가 끝나고 난 이후로의 26년 추정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저희들이 시설계를 지금 이제 하는 중에서 대략 한 8, 9억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조공을 어쨌든 그 하부공사의 유수용량을 가둘 수 있는 그 특수공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좀 올라가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어쨌든 그 이 과정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올해 안에 그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보고 드린 다음에 그 내년 1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이월된 금액은 올해 발주하고 하고 2차 부분으로 이제 그런 부족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뭐 올해 중에 아마 그런 정리가 되면 충북도하고 되면 시의원님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이해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도는 설계 변경한다고 했으니 승인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봐지고 그러면 저희는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예산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미리 고민해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자재 상승 단가분을 저희가 소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2배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미리 요걸 파악해서 시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여성 가족과하고 이 사업이 같은 장소에 같은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저희가 자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여성 가족과하고 업무 교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단은 이제 시설계에서 양 부서가 그 건물 유치나 또 이런 공사비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와 또 이제 저희들이 그 출입구 문제를 어디로 둘 것인가 뭐 이런부터 그런 여러 가지 공정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여성가족과에서 그 건축 관련된 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일단 저희 부서가 먼저 그 하부공사의 그 중요공사 공정 그 유수 용량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지하에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착수가 들어가고 그게 되면 이제 여성가족과가 이제 건축공사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제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서 내부공사가 들어갈 때 저희들은 외부의 주차장 조성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중간에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계획된 그 2027년 상반기 내에는 여성가족과의 건물과 저희 주차장이 조성됐고로 하고 어쨌든 최대한 그 부서 간 협의를 잘 해서 중간에 변수가 있을 때 적극 대응하고 또 필요하면 시의원께 설명드려서 협조를 구하고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그 이것과 관련돼서 미팅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교통과 내부에? 실무적으로는 이제 부서 간 이제 공정이나 설계 때문에 실무전에서는 계속 그 협의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서는 뭐 저희들이 충북도에 가서 또 이번 주 내일에도 좀 방문해서 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들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지금 이제 그 부서 간 실무적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당초 예산과 변경 예정인 예산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요거 시의회랑 계획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성현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저거 이렇게 봐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죠? 제천시청의 어떤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우리 과장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맞죠? 그건 너무 지나친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송소연 의원께서 5분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일단은 그 지금 유타 주고 있는 게 내년도에 다 끝나는데 저희들은 이제 실제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든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해결할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러한 고민된 내용들을 그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 환산말기 도입권의 단기적인 도입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내년 12월 달에 거의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 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 방향을 저희들도 이제 그 무료 개방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무료 개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또 뭔지도 또 고민해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또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이게 아마 몇 번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고 그런데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했고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또 다시 반복이 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통과 과장님들은 수시로 이렇게 바뀌셔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또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빠른 시간 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요 내용들을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뭐 우리 상권이하고 이렇게 가볍게 간담회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송현님하고 뭐 저라도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 6페이지 보면 우리 그 야간 이제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 위원께서 그 여러 차례 그 일몰이나 아니면 이제 축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취지가 코로나19 때 그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센티브 제도지만 또 이 제도가 그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야간 이동권이나 또 택시에 있어서의 그 경쟁력이나 아니면 또 이런 그 도움이 줄 수 있는 사업이라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축소나 이런 방향은 이제 검토하시고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거를 일몰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나타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또 택시 이용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일단 그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하고 사업 계획에 올렸지만 충분히 의원들이 그간 지난해부터 업무 계획 때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주식평부에서 고민할 사항이지만 또 현실에서 또 시민들과 택시 업계 이런 부분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또 설명드릴 건 설명드리면서 하되 기존 유지는 뭐 언젠가는 이 사업은 또 잘 활성화되면 일몰이 될 수 있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놓은 그 상황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변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계속 검토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코로나 때하고 완전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반대로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코를 못 잡아서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가 다른 부분들도 지금 계속 그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바우처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로 계속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상황이 변했고 시대가 변했으면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좀 정리해볼 필요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우리 콜센터 운영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콜센터 운영은 어쨌든 지금 점포콜을 통해서 개인과 법인 택시의 그 주야간 콜 이런 거를 연계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그 운영을 해야 될 것 봅니다. 지금 요 근래에 과장님 택시 호출해 보셨어요? 그 택시 호출 방식이 이제 온타 택시의 간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날로그로 전화 콜만 됐었는데 이제 전화 콜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 시간에 그 차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그 온다 택시 앱을 통해서 호출하는 방법, 기존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또 ARS 형태로 해서 그 간략하게 버튼을 눌러서 이제 호출을 하는 방법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화 호출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그 온다 택시의 앱이나 그다음에 ARS 방식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마 민원이 좀 들어왔고 최근에는 좀 그게 약간 줄어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과장님한테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예, 뭐 간혹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온다 택시의 플랫폼으로 정착이 돼 버리면 콜센터가 필요한가요? 만약에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도 엄청 불편해하세요. 그다음에 또 외딴 데에서는 아무리 뭐 전화를 해도 그다음에 그 앱으로 신청을 해도 아예 잡히질 않아요. 외곽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 뭐 저한테만 들어오겠습니까? 과장님한테 들어갔겠죠? 어떻게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그 세 가지 방식에 있어서 이제 뭐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 온다택시 간제 앱을 이용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포콜의 기존 그 전화 방식이나 또 ARS 방식으로 하면 호출이 빨라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시행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혼선이라 보고 택시 쪽에도 이러한 것을 이제 택시 기사나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도 이제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그 초기에 도입할 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그 택시 운수 종사자나 또 간제 뭐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다 그 관계자들한테 좀 당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이를 보고 나서 할 때 전통적으로 송포콜은 전화 콜로 받아서 그 민원인에게 택시를 배차하는 시스템이고 또 바우처 아니, 전화 연결이 힘드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젊은 분들은 그냥 앱으로다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택시가 그냥 콜을 잡는데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그 인센티브 주는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있어서도 그 불편한 고객들이 있어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외곽 지역에서 만약에 천남동이라든가 신월동이라든가 아니면 저 신백동이라든가 이런 외곽 지역에서 두악 같은 데서 택시를 콜을 부르는데 안 잡혀요. 근데 시내에서는 계속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냐는 거예요. 정리해야죠. 안 그래요, 선생님? 예, 그런 부분 한번 그 지금 야간 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외곽 지역에 콜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걸 가지고 외곽 지역에 콜을 잡는 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들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서로 택시를 운행을 안 하려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해가지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가면 택시 기사분들이 그래요. 이제 콜 잡기가 힘들다. 저녁에 어디 가려고 하면 서로 잡으려고 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 잡기 쉬운 아파트 근처나 이런 데에 그냥 계시다가 콜을 잡아요.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 외곽 지역에는 아예 택시가 안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택시 개인 택시부 또 그다음에 법인 택시하고 논의를 해보시고요. 내년도에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세요.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계속 주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홍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고롱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홍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추가 보충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제천시가 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지금 그 택시 하신 분들, 특히 개인 택시 하신 분들 좀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을 타고 이렇게 여쭤보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8시나 되면 집에 들어간다. 왜 일찍 들어가세요? 그래 물어봤더니 눈도 침침하고 힘들다. 뭐 이런 논리 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는 지원을 다 해줘요. 그죠? 아까 홍 의원님 말씀 따라 지원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뭐 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여유가 돼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위해서는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개인 택시 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천 시민을 위해서 택시에도 지원해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개념도 있지만 제천 시민들을 위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다 생각은 들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봐야 혜택을 못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원은 지원대로 다 해주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뭐가 있냐 고민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시키시든가 해서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반가하시는 것 같아서 꼭 그 시간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들어보니 7시나 6시 나오셔가지고 7시 오후에 저녁 7시 8시 되면 들어가신대요. 그분은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한 만큼 채웠겠죠. 뭐 나름대로 수입을 났으니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좀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좀 말씀들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그 18쪽에 보면 작은 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이 있어요. 네. 그 신규 사업에 신백동께 있어요, 그죠? 네, 네. 여기 보시면 그 보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어요. 네. 이게 좀 사유지라는 얘기인가요, 여기가 위치가? 네,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지금 식당이 있지 않아요? 식당이 있는 곳, 신백동 체육공원 쪽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조성할 때 뭐 시유지나 뭐 또 사유지나 이런 거는 어떤 공유재산 심의할 때 뭐 시유지는 이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요게 그 2025년도에 그 시민 설명회 때 주민 설명회 때 이제 그 요청된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그 일대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체육복합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제 아니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보상비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당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활용할 고민을 해보셨어요? 일단은 그걸 포함해서까지 이제 일단은 저희들은 계획상 이거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좀 잡고 있는 거예요.
포함했는데 지금 그 보상비가 책정하신 게 지금 4억 5천 하신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략적인 그 추락한 겁니다. 하여튼 저 과장님 말씀 따라 거기 식당이 저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검토를 좀 하실 때 어차피 예산을 올리려면 정확히 팩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돈이 4억 5천이라는 걸 보상비로 이렇게 올려오시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그리고 식당을 저기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예산을 전략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네. 그죠? 그걸 좀 검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 보면은 21번에 보면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 점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가끔 아파트에서 영유아나 노인네 분들이 그 사고가 종종 나는 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실태 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래 보면은 매년 여기 보면은 사업의 대상에 보는 10개 정도 선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또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10개소씩 해갖고 5개년 동안 해서 공동주택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연차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올해도 12월달 종료되면 이 점검 실태한 거를 해당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다가 통보를 해서 개선토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파트나 뭐 공동주택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그 단지 내의 교통 환경 개선을 한다거나 뭐 그런 취지로 그 저희들이 이제 이 그 시대 점검을 컨설팅 개념으로 해서 이제 그 전문 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받고 그 내용을 그 해당 공동주택에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아마 그 공동주택 주고로 그 신청을 받아서 1년 동안 수행을 해주고 전달해 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신청을 꼭 하는 아파트 한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갖고 한다는 거예요. 순서별로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신청하면.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저도 네네. 한번 챙겨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뭐 좀 전에 홍석 의원님 비롯한 권옥 의원님께서 뭐 택시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는데요. 혹시 1년에 택시 뭐 콜센터보다 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다 합치면. 네, 지금 저희 그 11쪽에 청포 콜택시 운영과 브랜드 택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한 7억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온다 택시 간제로 해서 여기에 그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나 뭐 이런 것 등은 삭감은 그 많이 좀 줄였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한 4천만 원 정도를 줄였는데 한 7억 정도도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요. 우리 제천 그 택시 종사자들도 좀 이제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인가 좀 비가 올 때 비둘기 아파트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의원님 제가 지금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저를 보고 고향 간대요. 내리더만 왜 안 타냐니까 휠체어를 타는데 휠체어를 비가 오니까 트렁크에 아니 휠체어 장애인이 어떻게 실어요, 그죠? 택시 기사분이 저는 못 태우니 다른 차를 부르래요. 그러면은 본인이 못 태울 것 같으면은 장애인 콜택시를 연결해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설명해 주든가 그런 대책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장애인이라고 뭐 장애인 보고 휠체어를 어떻게 그보다 싫어요.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또 저 얼마 전에 제가 동네에서 봤는데 택시 종사자분께서 할머니가 내렸는데 트렁크를 열고 할머니 뒤에 사오니까 짐 빨리 내려요. 빨리. 근데 할머니 뭐라는지 알아요? 제가 봤어요. 내리는데 허리 굽어갖고 뒤에 내려 푸대 두 개 갖고 내는데
아, 그런 서비스도 못 해줘요. 종사자님들 진짜 인식 바뀌어야 돼요. 제천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1년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과연 택시 종사자들은 진짜 얼마나 개선 이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요, 과장님께서요, 진짜 택시 종사자님께 다시 그런 교육을 하시고요. 앞으로 장애인들 좀 그런 사정이 안 나게 좀 교육 좀 다시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콜택시 야간에 몇 시까지 하죠? 장애인 콜택 지금 현재 도입하는 거는 이제 시간 제한 없이 다 하는 거로 일단 돼 있고요. 지금 특장차는 10시까지 하는데 미리 예약할 때 경우에는 뭐 시간을 사전 예약할 때에는 10시까지 하면은 만약에 10시 이후로 만약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휠체어에 있고 그런 분들 때는요? 예전에 제천 이동지원센터에서 다 배차할 때는 대응했는데 지금 다 강역 콜센터에서 이제 배차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어렵고 사전 예약된 거는 하는 한 분에 한해서만 운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뭐 휠체어는 어렵겠지만 비휠체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단 장애인이나 시민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개인 택시부에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들이 재고토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야간 때 과연 일반 택시에 조율을 하세요. 몇 시까지 야간 때 몇 시까지는 장애인 전화가 오면은 휠체어나 이런 전화 오면은 조율을 하셔서 불편하지 않게끔 이분들에게도 그런 걸 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시민 중요해요. 시민들에게 다 잘하면 뭐예요? 장애인들한테는 잘 못하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시민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번 제천시 재난안전 상황실 확장 및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체계를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 방침에 따라 상황실 확장과 예경보 시스템, 화상 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600만 원입니다. 현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 세무서로 이전되면 7월경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공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3번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공공 및 민간시설 80개소로 교량,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4번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제천시 지역 위험 분석 발굴, 학술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돌출된 위험요소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선제적 재난 예측과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재난 예방과 안전도시 제천을 조성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5번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실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법적 훈련입니다. 2026년 10월경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을 실시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금년에는 10월 22일 탁사정에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6번 안전한 지역 축제를 위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축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운영됩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사전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와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행사장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7번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교육 대상과 교육 횟수를 늘려 대시민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에서 초등학교와 희망단체까지 추가하고 교육 분야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보이스피싱 등 다양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 정착과 장단기 지역 안전지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0번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제설자재 구입, 안전시설물 설치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2번 제천시민 안전안심 3종 세트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신분증 보급사업과 주택 화재 피해 지원사업,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세 종류의 사업을 한 대에 묶어 대시민 홍보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번 두악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부터 33페이지 25번 자작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침수 위험지역 하천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년차 사업부터 7년차 사업으로 11개 사업 총 사업비 1205억 5,600만 원입니다.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 추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9번부터 42페이지 34번까지 제천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사업은 직장 내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공공시설물로 인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직장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와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35번부터 45페이지 37번까지 방범용 CCTV 관련 장비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장비 등을 적기에 교체하고 CCTV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사고 예방과 사건 사고의 초등 대응을 지원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안전취약계층 화재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화재의 원인 중 전기 멀티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멀티탭의 권장 수명은 2년입니다. 한번 구입하면 고장날 때까지 사용하고 저용량의 멀티탭 사용으로 가부하가 발생합니다. 또한 먼지 쌓임으로 인해 화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보급 전기 멀티탭 보급 사업과 사용법을 교육하고 또한 조속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안전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분이 계십니까? 이경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방금 보고해 주신 안전 취약계층 화재 예방 지원 사업에 그 안전 멀티탭 구입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그럼 지금 여기 사업비 2천만 원이 그 안전 멀티탭의 그 지원비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 아까 사용법 교육도 하신다고 하는데 교육 네. 뭐 교육해 주시는 분의 뭐 그런
교육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포함이 된 건가요? 그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먼저 지정하고요. 제정해서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방역 마스크 보급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해서 보급량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전기 멀티탭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예산이 2천만 원은 전기 멀티탭 구입비만 들어가 있고요. 교육은 이제 보급하면서 배부하면서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또 이렇게 보급자가 일일이 이제 사용법을 설명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멀티탭이 지금 600개인데 네. 개당 3만 원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3만 원 조금 넘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그 멀티탭이 이제 암페어 이제 전류 사용량을 이제 지금 가용량, 그러니까 용량이 큰 쪽으로 이렇게 보급하려고 합니다. 기존 멀티탭의 암페어 수가 보통 뭐 10암페어 이하를 사용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문어발식 멀티탭이라고 해서 여러 네네. 가지 콘센트를 꽂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용량이 큰 에어컨을 꽂다가 뭐 밥솥 뭐 여러 가지 난방기 꽂게 되면 가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뭐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그래서 또 이게 또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거의 뭐 고장 나기 전까지 이제 거의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좀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안전하다는 거는 확인되고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걸 그렇죠. 테니까 네,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는 있겠습니까? 권옥 의원님 질의하시고 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쪽 보니까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여성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고 저기 차량을 지금 한 대 지원하는 사주겠다고 지금 올라오시는 거죠? 네. 네, 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자율방범대가 지금 22개 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차량이 미확보돼 있는 데가 지금 여성자율방범대입니다. 또 여성방범대 하나 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남성방범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방범대가 거의 차량이 거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교체 주기가 돼가지고 교체하는 시기도 됐는데 여태까지 이제 여성자율방범대는 구입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또 이분들은 또 이제 안심기가 서비스라든가 뭐 이제 그런 활동, 방범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저희가 아직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없어서 차량을 지원하려고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자율방범대가 어디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팀장이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라서. 누가 말씀해 주세요. 어디요? 그거 옮겨야 되지 않아요? 꼭 공원 조성하면서 옮겨야 되지 않아요?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뭐 차량을 필요해서 구입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은 들지만 보관하는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차량이고, 그죠? 활동할 때 차를 타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에 초소가 따로 있어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아니 기존에 없었어요? 여기 미보유로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합회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점검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또 사줘야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지금 딱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 올라올 때는 여기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장락 한 대 여성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차량이 한 곳에서 자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락동이면 장락동 뭐 이런 교동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 차량이라는 거는 뭐 저희도 개인 소유로 있는 건 개인이 관리를 잘해야지 오래 가는 거잖아요. 뭐 노후세 교체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서 시에서 부서에서 예산을 줄 때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하려면 다른 데로 지금 여성자율방법대가 한 대가 지금 하던 게 여기 미보유로 올라와 있어요. 서류는. 근데 그걸 딴 데로 줬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여성 지금 자율방법대 한 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저희가 동마다 다 해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이 지금 말씀대로 자율방법대 차량을 다른 동으로 갔어요? 거기 있던 차량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새 차를 원할 텐데 그러면 지금 논리는 여성 자율방법대에서 글로 갔으면 또 연식이 또 연한구현이 살아 있잖아요. 연한 그 기간 회차할 수 있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노후대 2020 예를 들어 장락동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차량을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하겠다고 올라왔듯이 지금 여성자율방법대에 있는 차도 만약에 교동으로 갔다고 치면 그 차가 언제 그것도 때가 되면 노후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네.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성자율방법대도 그렇고 장락대 한 대도 그렇고 특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주겠다고 사주는 만약에 지원 예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노후할 때까지. 응. 아니 이거를 예산을 특정해서 어디 사주겠다고 올라오는데 지금 논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방범대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차를 이용해 또 저동 갖다 줘도 되고 의원님 저희가 그러면은 좀 안 맞는 논리 아니에요? 저희가 그 예. 네. 필요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 노후돼서 지금 교체하겠다고 올라오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자율방법대에서 차가 노후가 돼서 한 대를 사줘야 됐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노후가 돼서 내후년에 지나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여기 쓰던 거는 다른 동에 가 있고 여기는 미보유로 해가지고 한 대가 올라온다.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논리를 말씀드리면 다른 동에 있는 거 다른 데 갖다 거기 쓰고 있어요. 가서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그럼 없다고 또 사줘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한 군데는 두 대가 될 수 있고
여기는 없어서 사줘야 되는 것도 떼버리고 좀 안 맞는 논리 아닌가 싶어서 아니 뭐 이거를 그 올라오는 거를 이해는 해요. 저도 이해는 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연합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는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누가 관리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올라오는 거는 지금 미보유로 한 대를 사주겠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 보니까 그건 다른 동에 가 있고 그럼 그동안 가 있는 동안 여기는 지금 차 없이 그냥 안 했네요. 그럼 저기 차가 없으니까 활동을 못 했네요. 그죠? 그럼 그래도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자율 방문대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차 없어도? 의원님 저기 네. 그 방범대에서 연합해서 이제 연합대에서 차량을 이제 적재 독수에 이제 그 차량을 이용토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 여성 방범대에 있던 차량도 타 방범대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이쪽에서 차가 또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차량의 그 안에서의 그 관리는 연합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동되고 이런 사항 저희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식을 지금 어떻게 지금 연식이 어느 정도 됐고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성 방범대에서 구입한 차량은 거기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그 안에서 필요한 쪽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기준이 그렇게 있어야 이해해 주시면 되잖아요. 될 것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차가 뭐 예를 들어 교동을 갖다 칩시다. 그럼 2대죠 교동에는. 그쪽은 이제 노후화돼서 폐차돼.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는 건데 그럼 교동은 지금 없었어요? 응.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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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특정해서 어디를 사줬으면 그게 쓸 때까지 계속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 맞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게 맞죠.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이래 되지. 이게 쉽게 말하면 주인이 딴 데로 가버린 형상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관리가 되겠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 따라 연합대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이 방범대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산도 그래 나가고 있고. 아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미보유로 올라오니 저희는 이제 없으니까 사준다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 요거는 뭐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이 차가 다음에 살 때 사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 한 바퀴 빙빙 돌아버리면 이건 안 맞는 논리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그 검토를 좀 해주시고. 네, 원칙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입된 동에서 네. 방범대에서 이제 관리가 하게 돼 있고요. 네. 특별한 경우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 있죠? 있을 때 예, 예. 그때 이제 이렇게 관리 전환시키고 네. 이런 변경시키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고건입니다. 네. 근데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송사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재난안전 상황실 확장 관련해 가지고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특교세 우선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예, 그 2분기에 특교세 5억 확보한 다음에 요거 공사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네. 그럼 특교세 확보 안 되면 이거 안 하는 사업이에요? 뭐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7월 전까지는 확보를 해서 이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 그래서 특교세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 미정인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건 저희가 필요한 거니 예산을 만약에 특교가 안 내려온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하겠다는 사업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 정부 방침이고 도에서도 수시로 이제 지역별 지자체별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수시로 와서 체크도 하고, 예, 그리고 저희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조세는 염려 없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 네, 뭐 저희가 항상
그 정부 방침이 있어서 준비를 했으나 기대했으나 시 예산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있어서 네. 여쭤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5억이 내려오든 내려오지 않든 저희는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거니 그 특교의 5억을 우선 배정받겠다라고 하고 올리는 것과 동시에 그 예산과와 미리 협의를 해서 네, 이 5억에 대한 그 확보 부분도 미리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예산과랑은 얘기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얘기 뭐 저희가 이제 그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상황실 그저 재난안전 상황실 확장을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또 이제 저희 인력도 실은 24시간 운영체로 가기 때문에 그 인원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팀하고 예산팀하고 다 이들 다 구했던 사항이고요. 네. 공문도 이제 뭐 스스로 그 도에서 내려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특교 5억 확보되든 안 되든 요 사업은 진행된다. 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의 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신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송호입니다. 건설과 2026년 주요 추진 사업은 공약 사업 1건, 신규 사업 9건, 계속 사업 21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34건입니다.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 사업 7쪽 1번 자연친화 용두 천변 개발입니다. 중앙시장 교차로에서 대동한의원 교차로까지 약 0.6k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주차 타워 포함시 226억 원입니다. 기본 구성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과 교통량 조사를 마치고 현재 사업 계획을 보완 중입니다. 보완된 사업 계획안이 마련되면 내부 보고 후 관련 부서와 시장 상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주변 주차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므로 사전에 설계와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번 제1구에서 신백 덕일 한마음 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의 분산과 동부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75m이며 사업비는 총 130억 원 예상입니다.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사업 인가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29년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3번 봉양 공전 1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공전 1위 마을 입구에서부터 저수지 아래 800m 구간입니다.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고 도로 균열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4번 배론성지 구악간 군도 24호선 인도개설 공사 추진입니다. 배론성지를 이용하는 대형버스로 인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전체 22.7km 중에서
배룬 성지에서 마을 방향으로 약 830m 구간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착수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쪽 5번 고암농원 앞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북부 우회도로 중에서 모산 교차로에서 고암동 무덤실 마을 앞에 신호등까지 4.3km에 대한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나 인도가 없어 의림지나 비행기장 쪽으로 산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년에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6번 명암리 학산리 군도 10호선 도로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봉양 명암리에서 학산 및 신림을 가는 고속도로 옆 군도 노선입니다.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 교행이 어렵고 겨울철에 차량 대피 공간이 없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 중에 약 250m 구간에 대해서 차량 교행 공간을 만들고 주민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내년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계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7번 상곡일통 목골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입니다. 위치는 상곡동 제천자동차 종합폐차장 진입도로입니다. 현재 도로폭이 협소해서 종합폐차장과 금보식품을 이용하는 대형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20m 구간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내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손실보상 협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처절을 기하겠습니다. 14쪽 8번 제천시 관문도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제천 IC에서부터 신동 교차로 구간은 우리 시 방문 주요 도로입니다. 하지만 그 경관 조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해서 내년도에 실시 설계와 함께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5쪽 9번 제천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추진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184개소의 소하천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속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15번 소방서 원뜰간 도로개설 공사 추진입니다. 자연치유단지 진입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28번 대군면 수론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군면 모정 1, 2에서 모정 1, 2 구간이며 사업량은 2.7km의 사업비는 115억 4,400만 원입니다. 내년에 본격 착수해서 2027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29번 백운면 모정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모정 1, 2 구간이며 사업량은 1km입니다. 사업비는 51억 4,900만 원입니다. 내년에 본격 착수해서 202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특수시책 1번 업무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변 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하부 예초 작업은 도시정원과가 보도 위에 예초 작업은 건설과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체별로 예초 작업 추진 시기가 달라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띠녹지를 제외한 보도변 예초 작업은 건설과에서 일괄 추진해서 깨끗한 도심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2번 노후된 포장도로를 재정비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 시관내 총 1098km에 대한 노후 도로 면적을 조사한 결과 13,442아르가 지금 노후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요 정비 사업비에는 3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도시 개발을 위한 도로 개설에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도로 관리에 역점을 두고 도시를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사업을 전체 완료할 수 없지만은 연차적으로 매년 한 4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깨끗한 도심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하에서 내년 첫 해에 11개 노선 24km에 대해서 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 3번 도로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한 지하 시설물 굴착 시기 통합 조정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가스관 매설, 노상수관 매설, 노하수관 매설, 통신관로 지중화 등으로 도심 도로에 대한 굴착 행위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주체별로 굴착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올해 공사한 곳에 내년도 또 굴착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 불평이 가중될 수 있다 판단해서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게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가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료입니다. 건축과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1건, 계속 사업 23건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구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구 건축물 대장 발급 시 민원인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이로 된 구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여 원소터 민원 처리로 민원 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이며 건축물 종이대장 648건 20만 면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민원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11억 4천만 원의 사업비 중 10억 원은 공용시설 보수비로 지원하고 1억 4천만 원은 기초생활세급자의 전기료 및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민영 공동주택 건설 공급 관리입니다. 금년 현재 장락동 세영 리첼 아파트 564세대는 9월 15일 준공하였으며 신월동 자이 아파트 713세대는 10월 24일 준공하여 11월 7일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4개 단지 1208세대를 착공 계획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착공된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견실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입주민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2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청전 1차 주공아파트와 시형아파트 통합재건축은 상반기 중 사업 시행인가, 하수 주공아파트는 상반기 중 재건축 추진위의 구성 승인과 조합 설립인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3번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광진 아파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철거에 대해 10월 중 업자 선정하여 인근 주택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공무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24번 빈집 정비 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민원 발생 및 빈집 직권 철거비 4천만 원과 나머지는 빈집 7개동에 공동이용시설 4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는 영천동을 누락이 되어 있는데 10월에 저희들이 추가를 하였습니다. 영천동 1개소를요. 주차장, 쌈지공원 등 주민이 필요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신태입니다. 2026년 자연환경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21건 등 25건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6페이지 1번 국가생물다양성 융복합센터 유치입니다.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 복원과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사항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융합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기본 구상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환경부 추진 계획에 맞추어 대상지 선정 조사와 선정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 생물 다양성 융복합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7페이지 2번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도시 실현입니다.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은 제천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생활 속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활동 확산을 위하여 시민환경 지도자 대학 운영, 공동주택 탄소 중립 실천화 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교육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전 실천 의지 역량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입니다. 9페이지 4번 물순환 촉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는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연구 용역 시행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동향 파악과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아 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12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입니다. 그동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실적은 수소 자동차 153대, 전기 자동차 3,151대, 전기 이륜차 144대 등 총 3,448대입니다. 2026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은 수소 자동차 41대, 전기 자동차 1,254대이며 사업비는 132억 5,300만 원입니다. 시민 요구 사항에 맞춘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19번 제2산업단지 완충조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9월 말 제1산업단지 완충조리시설 준공에 이어 제2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 처리와 초기 강우로 인한 미당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22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적극 대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은 2021년 11월 첫 발생 후 현재까지 127건이며 2025년 발생은 13건입니다. 2026년에도 차단 울타리 관리에 1억 3천만 원, 폐사체 처리 및 방역 관리에 2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차단 울타리 관리와 완벽한 폐사체 처리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자연환경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15번에 보면은 수소 충전소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소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네. 제천에 그 올해 수소차가 몇 조 정도 늘어났습니까? 올해 저희가 그 분기별로 추진한 것 중에는 한 3대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분기별로 세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충전소가 봉양에 한 곳에 딱 있잖아요, 제천에. 예, 한 개소 있습니다. 예, 있다 보니까 그 늘어나는 그 수요에 비해서 한 개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네. 충전하러 이제 봉양까지 오니까 이제 거진 1시간씩 또는 뭐 1시간 반씩 이래 걸린다고 이제 불만이 좀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소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측하기에는 송악이나 그 제천 시내 근교에 하나가 더 생기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개보다는 2개가 생기면 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네. 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봉양권이 더군다나 박달재 입구까지 와서 연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좀 접수가 되고 하는데 네. 그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수소 자동차 충전소 한 개소만 있어서 주민들 그 시민들한테 자동차 이용자들한테 좀 불편하다, 좀 충전소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 그 무렵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수익성이 나지 않다 보니까요.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어서 공모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지금은 그 수익성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안 나왔습니까? 그 킬로그램당 한 500원, 600원 정도 손실금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국가에서 그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뭐 수소 판매 단가를 높여준다거나 다른 정책을 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뭐 다른 그 수소 충전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은 뭐 더 이상 이제 제천 관내에서는 또 다시 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걸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네요. 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공모 사업을 더 추가로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면 뭐 저희도 그 정책에 협조해서 뭐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그런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고요. 또 전번에 이제 9월 25일 날 송악면 코레일 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 향후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진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고 원인 기간이 코레일에서 그 변전소에서 떼어놓은 변압기에서 유출된 그 절연유가 누출된 사고인데요. 그 추석 연휴가 끼면서 그
코레일에서 그 대처를 잘해서 그 지금 마무리는 모두가 된 상태이고요. 아마 토양 오염된 그 오염원도 그 폐기물 처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내년도에 농사 질 때 농로로 흘러간 저런유 때문에 농사에 피해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염려가 있어서요. 저희도 코레일한테 그런 주민 사항을 전달했고요. 코레일에서는 혹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 코레일에서 적극 대응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적극 대응한다는 게 또 농민들한테 피해가 생기면은 그만큼 이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걸 좀 생각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농사에 어떤 그 시로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 피해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 보상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홍성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세명대학교 산업감測단과 맺고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은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올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탄소중립에 관록할 만한 성과가 있어요? 저희 그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시민들한테 탄소중립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그런 활동을 아니 우리 지금 그 녹색환경 기본법을 하면서 그 각 부서마다 이제 탄소중립 사업들을 선정을 했잖아요. 네. 성과가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성과는 저희가 12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의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절차 규정이 있으니까 절차에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주무부서잖아요. 네. 그 형식적인 탄소 중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의 이 성과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환경과 업무가 과중한 건 알지만 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만 구축해놓고 그냥 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가 탄소 중립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과장님이 밀접하게 그 각 부서 사업들을 챙겨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환경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 재이용 관련된 부분들도 그래요.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가, 그다음에 각 부서가 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각 부서의 공문도 좀 보내고,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좀 앞서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과를 자연환경과를 하지 말고 탄소중립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이제 절대적인 겁니다. 의회 보고는 언제쯤 할 거예요?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시기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안 되면 안 하실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그 탄소 중립 업무가 추진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보고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충북도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보고는 환경부까지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북도에 보고하고 그리고 환경부에 보고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 제천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아직 전혀
올해 거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건 거죠? 아직 그 날짜가 있으니까요. 그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탄소중립 그 지원센터가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네.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송전님 질의하시고 과장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28페이지 2단계 한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희 제천 A 유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A 구역이면 뭐 자세히는 제가 이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상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류 지역 그 벨트처럼 이제 만들어져서 유역을 정해지는 건가요? 네. 벨트처럼 이렇게 밸류를 정해가지고 어떤 한 포인트 지점이 아니라 연결되는 지점으로 이렇게 섹터가 있는 지점은 거예요? 한 포인트가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어, 주천강도 있고 평창강 내려오면서부터 그 특정 지역을 잡아서 시료를 채취하고 수질을 분석하는 겁니다. 요거는 별도로 어떤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1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1단계를 강화시켜서 조금 더 그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게 2단계 기본 계획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을 이제 봤더니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네. 이제 예.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협조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그 수질 모니터링에서 17회 측정하는 것에서 7회가 초과돼 가지고 그 58.8%? 요 달성률을 예. 보이는 것 때문에 예. 저희가 협조 공문을 받게 됐더라고요. 어디 기관에서 온 건가요? 저희가 보낸 협조 공문인가요? 저희가 이제 받은 거죠. 아. 예, 너네가 이렇게 지금 제대로 더 좀 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협조 공문인데요. 자료로 제출해 주셨었어요. 예. 과에서.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게 됐는데 요거를 좀 찾아봤더니 그 저희가 그 할당된 오염 배출 부하량이 초과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 근처로 그리고 저희 제천시에 있는 개발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계속 그 확인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 그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시도군 보니까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환경과에서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축제를 하든 뭐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든 어떤 개발 모든 행위에 기초가 되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바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핵심에 되게 사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 결코 사소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이 항상 이제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적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기준치 넘지 않아 가지고 2년 정도는 더 이렇게 어렵지 않게 뭐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거든요. 아, 그럼 최근에는 그런 거예요? 예. 이게 그 저희가 23년 자료가 이제 넘어온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최근에는 괜찮은 거예요? 예, 2년 올해 결과로 해가지고 관심 지역으로 지정을 받거나 뭐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올해 다행히 원래 비가 안 오면 그 수질이 그 기준치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그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수치를 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는 저희가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치까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물순환 촉진지구 지정하는 것도 그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바탕이 되는 것들을 환경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것들이 저는 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필요의 정도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협조를 해서 그 경감할 수 있는 사업들은 경감시키고 예. 집중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집중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그 요청할 것들이 있다면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보고 드렸지만 물순환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그 물과 관련된 그 국비를 그 대규모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년도 초면 공모가 될 것 같아요. 그 공모를 대비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희가 또 의회에 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 가자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준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6년 주요 사업은 총 25건으로 공약 사업 1건, 신규 사업 1건, 계속 사업 21건, 특수시책 2건이며 신규 및 주요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번 신규 사업으로 제천시 장기 방치 폐기물 처리 추진입니다. 금성면 양화리에 2017년부터 방치되어 위에 의뢰가 있는 폐합성 수지로 1,600여 톤에 대하여 관내 폐기물 업체와 협약을 통해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처리비는 2017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징수액 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 방치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 건강과 쾌적한 삶 영위를 통한 청정 제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 7쪽 3번 생활 폐기물 매립장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매립 용량 53만 5천 세제곱미터를 증설하여 25년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6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6번 왕암동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전환 대비 사전 대책 추진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연속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매립장 인근 주변 지하수 오염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종밀 조사 결과를 반영한 매립시설 차수벽 설치 등 외부 확산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및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19번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9월 17일 본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성토 및 옹벽 설치 공사 중입니다. 26년도 주요 공정은 소각동 철골밀 골조 공사, 소각로 장비 제작 등이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1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시설 증설 사업과 연계하여 사장되는 소각 폐열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내 유리 온실 및 기숙사의 난방 열원 공급 및 조격 쉼터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중입니다. 26년도에는 실시 설계 완료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본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8쪽 1번 대형 폐기물 접수 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전화로 접수받는 방법을 개선하여 대형 폐기물 접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및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하반기부터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여 담당자의 업무 효율 증대 및 시민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2번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공동주택, 학교, 단체 등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점 재활용 품목인 투명 페트병, 우유팩, 폐전지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실적에 따라 우유팩을 재활용한 화장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활용 문화 정착 및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실천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도심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